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 8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것을 두 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뭐 깊은 내용, 내지는 자세한 내용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어의 의사소통에 많은 의미를 더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의사소통이 참된 의사소통인지 거짓된 의사소통인지 내지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하는 것인지, 내지는 이것이 공개가 되어도 되는 의사소통인지 아니면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 의사소통인지 등의 여러 가지 부가적 의미들을 이 non-verbal communication을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고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준언어적 의사소통 내지는 non-verbal communication에는요, 약 7가지 정도의 한 패턴이 있다, 내지는 종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것은 소리 내지는 억양입니다. 야! 하고 야 하고 다르지 않나요? 네? 이 소리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억양이 아 진짜 말이야 하고 말이에요. 진짜 말이야 하고, 이 억양에 따라서 의미가 강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미의 새로운 그 문자적 언어, 그러니까 소리 언어가 의사소통하는 것에 의미가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의미가 첨가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소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는 또 문화적인 요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조용조용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문화도 있고요. 아니면 좀 시끌벅적한 그런 문화도 있죠. 아무래도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공부를 많이 한 곳, 내지는 대학원, 내지는 박사 공부하는 사람, 뭐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소리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점잖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억양도 좀 부드럽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좀 더 그 활동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소음도 있고 트여진 공간이기도 하니까 목소리를 높이게 되기도 하죠.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의 그 목소리가 아주 특이한 겁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좀 이렇게 하이톤이죠. 사실은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동영상 찍느라 좀 점잖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건데, 평상시에는 좀 떠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높낮이가 좀 있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렇죠? 소리, 억양. 이것이, 소리 의사소통의, spoken, 내지는 verbal communication에 의미를 부과해 주기도 하고, 의미를 빼기도 하고, 강화시켜 주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침묵이요. 침묵.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침묵은 verbal communication의 거의 반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좋은 얘기할 때 가만히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반대하는 말을 할 때 가만히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반대에 같이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회의가 별 재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회의는 뭔가 좀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요.
침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의사소통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적어도 북미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에 침묵하는 것, 그것을 아주 어려워합니다. 아주 불편해하고요. 왠지 모르게 좀 이상한 것 같은, 부자연스러워하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동양에서는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죠. 특별히 남자들. 그렇죠? 꼭 남자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한쪽 지역에서는, 내지 어떤 문화에서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침묵이라는 것이 yes의 의미 내지는 no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지만, 서양에서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고요. 그리고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침묵인데도 문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내지는 문화에 따라서 누가 침묵해야 되고 누가 말을 해야 되는가, 이것 또한 결정되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나이차, 성별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제는 그래도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를 하고 나이 적은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남자들이 얘기를 하고 여자들이 얘기를 듣고, 제가 그거 좋다는 말 아닙니다. 그냥 문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양은요, 누구라도 물어볼 수 있고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 어린 사람, 주로 침묵으로서 대화에 참여를 하죠. 그거에 비해서 서양 사람들은 반드시 누가 침묵해야 되는 것, 그런 규칙은 없죠. 외형이요. 외형을 통해 가지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모요. 우리의 그 신체 조건, 우리의 머리 색깔, 그리고 냄새, 이런 것들이 다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콜론을 뿌리거나 향수를 뿌리거나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막 땀나도록 운동했을 때 가가지고 샤워하고 깨끗하게 있는 거, 그거 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냄새가 심해? 좀 꺼려지는데?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염색은 어떻습니까? 머리카락 염색하는 거요. 그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그냥 이번엔 빨간색 하고 싶어. 이거 단순히 요것만 있나요? 내지는 머리 자르는 거. 예전에 내가 들었던 말, 여성들에게 어떤 심각한 고민 후에 결정을 했을 때에는 머리 이 헤어스타일에 커다란 변화를 준다, 뭐 이런 말도 제가 들었었는데요. 어떤가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요.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의 옷들이 최근 몇 년 동안에 꽤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여기 티셔츠를 입고 하고 있습니다. 스웨트셔츠를요. 그쵸? 근데 이 수업 전에는 늘 제가 컬러가 있는 셔츠를 입고 했습니다. 물론 폴로를 입었더라도 제가 그 컬러가 있었죠.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에 잠바를 입고 간 적이 한 손에 꼽습니다. 물론 양복을 입은 경우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양복을 제가 가끔은 입습니다. 흔히 제가 그 콤비라고 하죠. 아니면 뭐 블레이저라고 하는 거, 그걸 제가 입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신학교이고 조금 더 보수적인 성격이 좀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도 좀 점잖게 옷을 입는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죠. 그렇죠? 자, 경찰 옷을 입은 사람 어떻습니까? 조금 더 조심하게 되지요. 그렇죠? 자, 화자간의 거리,
A와 B가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라고 하는 거. 예, 그게 화자 간의 거리인데요. 그 화자 간의 거리도 예,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정말 친한 친구는 바로 옆에 붙어서 얘기를 합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 신체적 거리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까지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까워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낯선 사람은요, 좀 떨어져서 얘기할 수 있으면 떨어져서 얘기하려고 하죠. 예. 자, 이런데 근데 이 문화에 따라서 이 사회적 거리 내지는 화자 간의 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약 1m 정도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좀 더 멀죠. 우리는 좀 더 사실은 멉니다. 우리는 한 1.5m, 2m. 예, 그 정도를 좀 편안한 거리로 생각한다면, 서양 사람들은 한 1m 정도, 특별히 그 영미권이요. 영미권. 1m 정도. 그거에 비해서 뭐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를 쓰는 남미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요. 한 60, 70cm. 예. 그래서 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 남미 사람들은 1m, 2m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가까이 갑니다. 그쵸? 예. 그리고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야? 하면서 좀 아무래도 좀 뒤로 좀 물러나는 것도 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거리를 두고선 편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으면 저 사람 좀 더 가까이 있는 게 편한가 보구나. 좀 그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사회적 거리 내지는 이 화자 간의 거리를 얼마큼 두느냐에 따라서, 화자 간의 거리입니다. 사회적 거리가 아닙니다. 화자 간의 거리를 얼마큼 두느냐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인데 떨어져서 이야기한다. 저 친구가 나한테 지금 좀 마음 상한 거 있나?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자, 시간. 이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 역시도 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예. 언제 말하느냐, 그리고 어느 때에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아무래도 고스란히 다 말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 그런 문화적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빨리, 예,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떤 행사를 계획한다. 교회에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을 계획한다라고 했을 때 언제부터 계획할 거냐?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사소통의 문제인가 할 수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적어도 두세 달 전에 준비를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뭐 한 달 전? 2주 전? 그렇게 하겠죠. 2달 전에 준비한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캐나다 사람이 우리 추수감사절 준비를 해야죠 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준비를 하는 건 반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속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이른 의사소통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예, 맞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예, 뭐 이런 겁니다. 아무래도 좀 뜨뜻미지근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눈치 못하고 캐나다 사람이 돌아갔을 땐 이제 우리 다 끝났어,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근데 한국 사람은 돌아가면서 왜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제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 내지는 어느 타이밍 상에서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거, 서양 사람과 한국 사람, 그리고 동남아시아 사람, 그리고 인도 사람 다 다릅니다. 자, 예배. 아주 재밌는 예죠. 예, 단기 선교 갔을 때 문화적인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길어? 하는 거죠. 예. 자, 길입니다. 예배 시간의 길이. 자, 얼만큼 예배를 드렸을 때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느끼는 인간적 감정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내 감정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렸다를 느끼는 그것, 예, 그거는 문화적으로 다를 수 있잖아요.
예, 인도, 네팔 같은 경우는 2시간 넘게입니다. 우리나라요. 65분 아니면 70분 뭐 이 정도 되죠. 예. 미국은요. 그건 이제 교단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움직임, 제스처죠, 제스처. 우리가 어떻게 앉아 있느냐. 예. 제가 예전에 선생님 앞에서 이 한쪽 다리를 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다가 약간 좀 그 뭐라 그러나요? 좀 건방지게 보이는 자세입니다. 제가 그렇게 앉아 있다가 선생님한테 오해를 사가지고요. 와, 저 큰일 치렀습니다. 그 다음 주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그렇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예. 그 자세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 똑바로 양발로 서 있느냐? 아니면 한 발에 의지해 가지고 비스듬히 서 있느냐? 예. 선생님이 말할 때 선생님을 보고 말하느냐? 선생님을 보지 않고 말하느냐? 예. 그런 거요. 몸짓. 예. 그 어떤 사람은 저도 좀 이 손을 많이 쓰죠. 손을 쓰고 뭐 이거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말이야. 그날 기억났어. 예. 어때요? 글쎄, 그게 내가 저기 어디 갔을 때 얘기야. 예, 저기 어디 뭐가 좀 연상이 되죠? 어딘지는 몰라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 나중에 보자. 너 두고 봐. 이건 어때요? 자, 제스처, 몸짓. 내지는 이렇게 하면 아니 어디다가 삿대질이야. 뭐 이런 말을 하죠. 예. 서양 사람들은 이거 잘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거 잘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이거 싫어하죠. 우리도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예.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게 그래도 그러니까 필요한 의사소통은 하면서도 무례하지 않아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사람에게 이거 안 됩니다. 내지는 바닥에 앉는 그런 자리에서 힌두권이나 모슬림권에서 발바닥을 누구에게 향하게 하는 거. 예, 그거는 아주 무례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동양 다른 나라 가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남자가 앉을 때 여자가 앉을 때 발바닥이 누구에게 앞에 있는 사람에게 향하게 하는 거 상대를 아주 하대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가거나 서남아시아를 가거나 중동에 갔을 때에 이 발끝이 다른 사람 누구에게 향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이요. 예. 자, 이거 의미들이 뭐 다양하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랄까 등을 두드리고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머리 만지는 거 싫어했어요. 예. 그리고 내가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도 머리는 사실은 잘 안 만집니다. 사실 저희 집 아이들한테도 머리는 별로 안 만져요. 예. 자, 그 신체적 접촉이 내지는 이렇게 등을 이렇게 두들기는 거, 뭐 아니면 팔꿈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팔꿈치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하는 거, 야, 있잖아 말이야 하는 거요. 예. 이거는 주의를 끌려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다정한 사이를 가까운 사이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남녀의 오해의 소지가 있고 상대가 그걸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자제해야 되는 이제 그런 행동이 되었습니다. 네. 내지는 우리나라는 남자 손잡고 여자 손잡는 게 과거에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이거 되게 좀 불편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서양을 쫓아가 가지고 남자 여자 이거 하는 거 뭐라 그럴까요? 어떤 성적 의미를 가지게 되죠. 예. 그래서 뭐 운동을 하면서 어깨 동무하는 거 아니라면, 예,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의미가 딱 정해져 있다고 하지 않는다면 많이 꺼리는 그런 것이 되었죠. 눈 맞춤. 저 요즘에 이거 가지고 좀 가끔씩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있어요. 얘기할 때 사실은 저도 이렇게 눈 맞춤을 늘 하는 걸 하지는 않아요. 저도. 예. 그러니까는 서양 사람들은 정말 말할 때 상대 눈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약간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가르치셨냐 하면은, 흔히 이제 제가 학교 갈 때 선생님의 입을 봐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선생님 눈 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예, 선생님의 입을 봐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대방 입을 봅니다. 예, 지금도요. 그런데 이제 또 눈도 맞추고 그래요. 예, 하여튼. 근데, 가게를 가거나 어디를 갔을 때, 아니면 은행에서도, 이게 뭐 컴퓨터 자판이, 컴퓨터 스크린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면 계산할 때에도, 이렇게, 손님을 보지 않고 딴 데 보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정말 그 스크린을 보면서 뭐 가격을 확인하거나 뭐 이러한 거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이 눈 맞춤도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양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눈 맞춰야 돼요. 예. 서양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요, 끊임없이 눈을 계속 보면서 눈 맞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예,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요인들이요. 예를 들어서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장소 내지는 위치, 예, 어디냐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의사소통하죠. 예. 자, 우리 어디서 만날까? 아니면은 교실에서 해야 될 행동들이 있고요. 복도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고요. 식당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고요. 그리고 매점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 기대되는 행동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 내지는 버스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 예, 집 안에서 공 차는 거 어떻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그렇죠? 예. 또 장소를 가려야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장소 그 자체가 메시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했을 뿐이야, 그냥 만나서 얘기했을 뿐이야 그러는데 오해 살 수도 있습니다. 그쵸? 예. 그 목사님들, 특별히 목사님들이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예. 특별히 그 여자 성도랑 같이 단둘이 있을 때 그거 조심해야죠. 예. 자, 그러한 것들이 다 메시지를 발생시키고 메시지를 송신시킨다라고 하는 것. 자, 준언어적 의사소통의 종류들 7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리, 억양, 둘째, 침묵, 셋째, 외모, 넷째, 화자 간의 거리, 다섯째, 시간, 여섯째, 움직임, 일곱째, 환경적인 요인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